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높겠고 남부지방도 오전에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5선에 도전하는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이미 확실한 상황이라서 이번 선거의 관심사는 누가 당선되는지가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득표율을 통해서 푸틴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와 민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푸틴 대통령의 예상 득표율은 82%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나온 상황인데 실제로 이 80%대의 득표율이 나온다면 2018년 득표율인 76.7%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기록이 됩니다. 과연 얼마나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치르고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고요.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3월 21일과 26일 우리나라와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둔 태국의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는 인도와 한국을 오가면서 방송인으로 또 사업가로 활발하게 본인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니디 씨와 함께 인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오늘 새벽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15일 오전 0시 14분 후쿠시마현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위험은 없었으며 일본 원자력 당국은 후쿠시마 제1원전, 제2원전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미야기, 도치키, 이바라현 등에서도 규모 4.0의 진동이 감지됐고요. 도쿄에서도 규모 1.0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혐의 기각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구두 변론에서 검찰이 기소한 법률이 헌법적으로 모호하고 해당 문건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기록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서 검찰의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부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구가 위헌적 모호함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취득한 기밀 문건을 퇴임 이후 백악관 밖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작년 6월 간첩법 위반을 비롯해서 사법방해, 기록물 훼손, 거짓 진술 등 37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 원자력 기구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미카이 요코 외무상이 일본을 방문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면담 후 국제원자력기구에 1,8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67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2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데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제 기준에 따라 계획대로 안전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일본 방문은 작년 8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주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뉴질랜드와 호주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의 호주 방문은 7년 만에 처음인데요. 그간 냉원기를 반복해왔던 양국 간의 관계에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호주 방문에서 왕 부장은 웡 장관과 제7차 중국 호주 외교 전략 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새 정부 구성을 위해서 신임 총리를 임명했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14일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무하마드 무스타파 박사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무스타파는 지난 2월 사임한 무하마드 슈타에 전 총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무스타파 박사는 2022년부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전 정부에서는 부총리와 경제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국제적인 지원 패키지와 함께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에서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라면서 무스타파 총리 지명을 환영했습니다.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웨징캐스터 조윤주 씨가 수고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함께 국제사회의 다양한 소식들을 오늘의 키워드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로 투표로 증명하는 애국심. 이라고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러시아 이야기겠죠. 네. 근데 그 애국심이라는 것이 어떤 애국심이냐, 어떤 의미냐 이제 그걸 제가 그래서 물음표를 단 건데요. 네.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투표로 애국심을 표현해달라. 예. 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지지율 그것이 바로 애국심이다. 러시아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오늘부터 17일까지 선거가 진행이 되고 유권자가 18세 이상 러시아로 따져봤었을 때 1억 2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해외에 있는 러시아인 190만 명도 투표에 참석하게 되는데 선거가 끝나면 즉시 개표를 시작하고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주 후 2차 투표를 시행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80% 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그러니까 되고 사실, 있다니. 뭐 경쟁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는 형식적인 절차다라고 말할 정도로 푸틴 대통령의 오선이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반정부 성향 인사들은 이미 투표 등록이 거부됐기 때문에 출마 자체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고 또 하나 나발리가 최근에 사망, 돌연 의문사였죠. 그래서 이제 사실 야권을 모을 만한 핵심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후보가 4명입니다. 푸틴 대통령 비롯해서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은 각각 지지율이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다 합쳐도 1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러시아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대선이 이제 사흘 동안 치러지는데 뭐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냐를 확인하는 정도겠네요. 네,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 퇴진으로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됐고요. 무려 24년 동안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고 5선에 성공하면은 2030년까지 정권을 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탈린 옛소련 공산당 서기가 29년 집권했거든요. 그 기록을 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장기 집권 위해서 개헌을 2차례나 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했다 총리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권좌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차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결과가 너무 뻔한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투표율을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흘 동안 투표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도 이제 최초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2018년 대선 당시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76.89%. 이것도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80% 넘게 득표율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와 복잡한 도전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단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표로 애국적인 입장을 표현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반대 움직임이 있습니다. 나발리의 부인인 나발라야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실으면서 푸틴 대통령 살인자다라고 거듭 지목했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가 다시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17일 정오쯤에 일제히 투표소로 나와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이렇게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뭐 결과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치러지는 네. 러시아 대선 이야기 먼저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얘기를 하다 보면 좀 풀리지 않겠어요? 뭐 대부분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국제사회에서도 외교가 사실 대화로 그렇죠. 단어 하나로 이게 네.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요. 사실 뭐 어제 저기 오늘 동지가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지금 호주가 사실은 미국이 대중 제재를 가하면서 거기에 합류를 했고 그러면서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게 된 건데 네. 이번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호주를 방문하는데 7년 만에 중국 그렇군요. 외교부장이 방문하는 거라서 네. 정말 뭔가 이 양측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나 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왕 부장이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 그리고 호주 외교장관 초청으로 17일부터 21일까지 이제 공식 방문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중국의 외교부장이 뉴질랜드 호주를 방문하는 것이 7년 만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측 간의 고위급 교류가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두 나라 정상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 공동 관심사인 국제 지역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고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미국이 대중 제재하는데 네. 호주가 동참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2018년에 미국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자국의 5G 통신망에서 배제했고 여기에 호주가 합류하면서 양국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시작된 게 맞다라고 주장했고 호주도 밝혀라라고 이제 동참하면서 사이가 나빠졌고요. 그리고 나서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늘 응징을 합니다. 그래서 석탄, 보리, 소고기, 와인 같은 호주산 제품에 대해서 일단 수입을 먼저 중단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관세를 대폭 올렸습니다.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 무려 218%라는 관세를 매겼고 네. 보리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 부과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취임을 한 걸 계기로 해서 중국과 호주 관계가 약간 화해 국면에 들어섰고요. 그래서 호주산 상품에 대해서 무역 제한을 철폐했는데 와인, 바닷가재, 육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국이 수입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중국의 호주 작가인 양홍준 박사가 간첩죄 때문에 지금 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사형에 처해질 거다 아니도 괜찮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중국의 사법당국은 외교부 하이난성 정부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 있는 양 박사가 미국과 호주에 거주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고 민주주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반중 활동을 해왔다. 이 사람 간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간첩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 선고와 함께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네. 지금 사형 집행이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약간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것 외에도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안보동맹 오커스를 결성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 문제도 아마 중국과 호주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중국, 호주 이 갈등이 해소될지 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는 삼수 끝에 얻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3세판이었습니다. 세 번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네네.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네. 절반의 성공인 것이 네. 궤도를 완전히 돌지는 못했고 궤도에 도달해서 48분, 그러니까 지구 반바퀴 정도만 돌고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폭파됐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세 번 도전 끝에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삼수했는데 원하는 학교 못 갔지만 그래도 그다음 자선 선택 뭐 이 정도?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생각해 입시와 연결시키면 이게 또 예, 감정이 또 다르긴 한데요. 약간 이해하기가 예.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에서 스타베이스에 실어서 이제 발사가 됐고요. 네. 26,000km가 넘는 속도로 고도 200km 이상 우주 궤도에 도달했고 그렇군요. 48분 동안 지구 반바퀴를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해서 낙하하는 과정에서 네. 이 자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연결이 끊겼는데 결국 연결이 끊겼다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렇죠. 불에 탔거나 바닥에 추락했을 것 아. 같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스페이스X의 설립자 일론 머스크는 네. 스타쉽이 인류를 화성으로 데려다 줄 거다. 이제 언젠가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 덕분에 인류가 여러 행성에서 앞으로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자신의 희망사항을 말했습니다. 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의 국장도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에 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단 인류를 달로 보내고 또 화성을 바라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큰 진전이 될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스타쉽은 나사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려고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 임무에 2026년까지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스페이스X가 작년 4월달, 11월달에 스타쉽의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시도했는데 그때는 예.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예 뭐 네. 아예 안 된 됐어요. 것도 예, 첫 번째 시도에서는 네. 스타쉽이 2주간 후에 하단의 슈퍼헤비 로켓과 분리되지 못해서 아. 4분 만에 공중에서 아예 폭파해 버렸고요. 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스타쉽이 하단 로켓에서 분리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8분 만에 통신이 두절해서 결국은 자폭시키는 걸로 일이 끝났는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도는 첫 번보다 조금 나아졌고요. 그러네요. 네. 두 번째 시도는 또 안 됐지만 세 번째 시도는 궤도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48분이나 비행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시험 비행을 하면서 맞아요. 모자란 점을 보완시키고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스타쉽은 일론 머스크가 이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스페이스X를 설립한 것이고요.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러니까요.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포기하지 않고 시도를 하다 보면 네. 언젠가는 달성할 것 같은데 이제 네. 그 시간을 견뎌주는 게 이제 맞아요.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앞으로도 들어가겠죠. 일론 머스크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기다려지다라고 정하셨는데 이건 네. 어떤 얘기인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 오타니. 네, 맞습니다. 오타니가 오타니가 지금 여론을 아유, 뭐 맞아요. 한다고. 지금 엄청난 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상대, 원래 유명했는데. 예, 상대가 누구일까 뭐 맞아요.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공개했습니다. 공개했어요. 네. 오. 오타니가 한국행 비행기 타기 전에 아내를 전격 공개했는데요. 예.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비행기 앞에서 찍은 사진을 드디어.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공개를 했는데요. 뭐 AP통신, 대중잡지, 피플즈 이런 데서 사진이 나오자마자 오타니 아내가 바로 타나카다. 타나카. 이렇게 보냈습니다. 일본 야구 팬들이 이미 일본의 여자 프로농구 선수를 활약했던 다나카 마미코가 유력한 오타니 아니다라고 벌써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티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진짜. 왜냐면 언론에서 아무도 몰랐거든요. 도대체 네. 와이프가 누구냐 꽁꽁 숨겨놨는데 일본 야구 팬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나카가 맞을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진짜로 밝혀진 건데요. 농구 선수 출신이군요. 네. 그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다나카 선수 키가 180cm라고 하고요. 오. 근데 지금 오타니가 더 크니까 더 크죠. 네. 굉장히 큰 두 사람이 있는데 와. 선남선녀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요. 비주얼이 좋고 이 다나카 선수는 일본 여자 프로농구 시리즈 후지츠 레드웨이브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2023년부터 24년 시즌은 출전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은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오타니가 한국행 비행기를 탔나 궁금하실 텐데 MLB 개막전이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MLB 개막전이 미국 밖에서 열리는 것이 이번이 9번째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 팬들이 지금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들썩들썩하죠.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샌디에고 구단 선수들과 다즈 선수들이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샌디에고 구단 선수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오늘 네. 새벽 1시에 서울에 도착했고요. 180명 정도 들어왔는데 일단 우리 뭐 익숙한 김하성 선수 있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경기가 20일부터 21일까지 고척돔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주니어 선수들에게 약간 뭐 이렇게 레슨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관심이 얼마나 많고.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인천 그리고 이제 LA 다저스 선수들은 오늘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네. 영등포 여의도에 있는 특급 호텔에서 머문다고 합니다. 어딘지 알겠는데요. 잘하면 볼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를 잘 아는 저로서는 예. 잘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나가다가. 그래서 일단 양팀 선수들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일단 구장 적응 훈련 먼저 하고 그리고 마이크 실트 감독과 김하성, 마차도 그리고 부아르츠 이런 선수들이 기자회견 하고요. 그리고 네. 다저스에서는 당연히 오타니 쇼헤이 선수 아유, 당연히 하고요. 그렇죠. 무키 베츠 그리고 이제 로버츠 감독들이 기자회견에 감독이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데 일단 17일, 18일 이제 키움 히어로즈, LG 트윈스 한국 야구 대표팀과 먼저 평가전 하고 나서 네. 19일 하루 쉬고요. 네. 20일, 21일 해서 고척 스카이돔에서 오후 7시 5분 MLB 정규리그 개막 2연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큰 스포츠 이벤트네요. 네, 아주 주변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학술지 고등교육에 게재된 연구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행복해지는 방법을 수업으로 통해서 배우면 그 이후에도 사람들의 웰빙이 10에서 15% 향상되는 것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 연구진이 2019년부터 20년까지 그리고 네. 20년부터 21년까지 그 학년도에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을 들은 대학생 228명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행복해지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거 괜찮으세요? 전 정말 낯을 정말 많이 가리는데 이제 이 직업을 하다 보니까 아나운서를 하다 어쩔 수 보니까 없이. 어쩔 수 없이 좀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좀 낯 가려요. 네. 그래서 낯선 어려워요. 사람과 뭐 만남을 피하거나 좀 네. 사실 거부감이 있잖아요. 네.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야 될지도 잘 맞아요. 모르겠고. 근데 낯선 사람과 대하는 것이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해주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뭐 나쁜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네. 자기 평판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외로움. 네, 이건 면역 체계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좀 피하는 것이 좋고 네. 낙관주의 이거는 기대 수명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선물을 너무 자주 주고받는 것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주면은 받으시 되돌려줘야 된다. 그렇긴 한데 네.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우리의 뇌 보상센터를 훨씬 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물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선물했어. 나한테 선물했어를 이것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좋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이 맞아요. 행복감을 올려준다고 하고요. 네. 또 하나 잠을 잘 자야 된다고. 저는 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잘 자야지 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자연 속에서 걷는 것 이런 것들은 우울증이나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맞아요.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배우고 몸에 익혀야 맞아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행동, 사회적인 연결을 증가시키는 것 여기는 낯선 사람과 대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것. 예를 들면 뭐 오늘 좋았던 일 3가지 적기 또는 뭐 감사 편지 쓰기. 네, 네, 이거 네. 요즘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유튜브에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리고 네. 충분히 잠을 자고 마음도 잘 챙기고 명상하기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런 수업을 듣고 행복해질 방법을 계속 지킨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감이 올라갔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수업 들은 아이들이 웰빙이 10에서 15% 증가했다고 하는데 네. 전문가 얘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에 가서 우리가 운동하는 것처럼 한 번 배우고서는 몸에 체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거를 계속 반복해서 꾸준히 하게 되면은 정신 건강도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게스트 조인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오아시스의 노래 Don't Look Back in Anger 함께 듣겠습니다. Slip inside the eye of your mind. Don't you know you might find a better place to play? You said that you've never been, but all the things that you've seen will slowly fade away. So I start a revolution from my bed. 'Cause you said the brains I had went to my head. Step outside, summertime's in bloom.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경남 창원에서 열린 3.15 의거 제6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어떠한 폭력과 외압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등이 있는 도태우 후보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오선의 정욱택 의원에 대한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목함줄의 경풍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조국 황혼화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건 국민의힘을 향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어제 저녁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어 의대생 집단 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집단 사직 결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 명단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고 이들에게 태업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이 올라온 데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지난달 서울의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3,7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태국과 우리나라가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1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6일에는 태국 방콕에 있는 라차망갈라 경기장에서 치러지는데요. 태국의 축구 열기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콕 김종민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국 현지에서 축구에 대한 관심 어떻습니까? 네, 지금 태국은 한국과 태국 축구에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네.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그룹 3라운드 대태국과의 21일 서울 경기는 물론 26일 태국에서의 경기에 태국인들의 관심은 그야말로 최고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26일 방콕 경기 입장권이 전석 매진되어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하다못해 관중석 가장 구석에 위치한 좌석마저 전부 판매가 되어 방콕의 라차망갈라 경기장이 오랜만에 만석을 기록했습니다. 네. 태국 응원당은 심지어 21일 태국으로서는 어웨이 경기가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입장권 1000석을 일괄 구입해 네. 태국 원정 팬들의 열띤 관심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 교민들도 상당수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태국 축구협회는 지난해부터 한국전 경기가 확정되자마자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을 앞두고 특별한 경기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상징이 호랑이인 것과 같이 태국은 창스이라고 불리는 전투 코끼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작된 한국과 태국전의 특별한 포스터는 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전면에 앞세우고 그 뒤에 전투 코끼리와 호랑이가 그려진 태국 문양을 그려놓고 양팀 주요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멋진 포스터입니다. 그러네요. 호랑이와 전투 코끼리의 싸움이다. 이런 포스터도 제작이 됐는데 태국에서 원래 이렇게 축구가 인기가 많은가요? 다른 스포츠보다? 네, 태국의 축구 사랑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대한 그들의 관심도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대다수 태국인들, 특히 남성들의 영국 프리미어 사랑은 확실히 다른 나라와도 비교가 될 정도로 대단합니다. 프리미어 리그 빅경기가 있는 날이면 태국 사람들도 일찍 귀가를 서두르거나 아니면 동네 스포츠바라고 불리는 대형 스크린 텔레비전이 설치된 펍에서 친구, 지인들과 모여 응원을 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태국 정치에 새로운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엄청난 특혜를 받고 석방된 탁신 전 수상은 네. 네. 한때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였습니다. 아, 네. 후에 몇 배의 이익을 남기고 중동의 한 대부호에게 구단을 재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였던 사실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최대 면세점 재벌 위차이 씨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레스터 시티 구단을 사들여서 2부 리그에 있던 팀을 미략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으로 이끌었으나 경기장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올랐다가 헬기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는 지금 많은 외신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그 태국에도 그러면 우리나라 그 K리그 같은 그런 경기들도 있나요? 리그로? 네, 물론 태국 리그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영국 프리미어 리그만큼 인기가 높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나름 팬층도 있고 리그 1, 2위 팀의 경우에는 팀 사랑도 아주 높은 편입니다. 네. 특히 태국 남부 부리람주는 미사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전까지는 부리람이 가장 큰 자랑거리였고 네. 지역 주민들의 팀 사랑도 각별합니다. 네. 팀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지역 주민들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팀의 가장 큰 스폰서인 창 맥주만 마시는 지역 사람들 만나기도 아주 흔합니다. 지금은 블랙핑크 리사에게 자리를 내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예. 네. 그 태국 리그의 규모나 자본 등은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영세한데 네. 그래서 따로 뭐 치어리더를 마련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팀 네. 굿즈를 판매하거나 마스코트 등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네. 그 태국 사람들의 응원도 우리나라 축구 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복과 나팔 그리고 응원봉과 호루라기 등 나름 꽤나 열띤 응원전을 펼칩니다. 태국 대형 국기나 팀 깃발 등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응원가도 있고 네. 물론 근데 국내 경기인 만큼 관중들이 매우 많다고는 할 수 없어서 일부 지방 경기의 경우에는 경기장 입장료가 아예 없거나 네. 50바트나 100바트 우리 돈으로 1,500원이나 3,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태국 국내 리그의 인기도 서서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한국인 감독이 영입이 되어서 이들의 그 실력들이 얼등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좋은 성적을 거뒀죠. 네. 네, 그런 것을 보고 태국에서도 한국인 감독 영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지고 네. 얼마 전에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네. 베트남을 떠난다고 하니까 태국이 영입하자는 예. 축구 팬들의 요구가 아주 빗발치기도 했었습니다. 네. 참고로 현재 태국 국가대표팀 감독은 이시이 마사타다라고 하는 일본인 감독입니다. 네.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도 뭐 관심이 많겠죠. 당연히 우리 선수들에 대한 관심 많습니다. 네. 그 한국인 감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도 네. 바로 우리 박지성 선수, 지금도 레전드로 불리고 있고요. 네. 손흥민 선수, 아, 그렇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기는 우리 국민들 못지않은 팬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과 태국전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것 역시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아마도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네. 태국 관중들이 태국팀을 열렬히 응원을 할 것이고요. 그렇겠죠. 태국팀이 이기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21일 또 26일 경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좀 이겼으면 좋겠다, 내심 이런 바람도 있을 텐데요. 네, 당연히 태국팀이 지난 카타르 아시아컵에서 16강에 오르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역대 대태국전에서 한국은 46전 30승, 실무 9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고 피파 랭킹에서도 2024년 현재 22위, 태국은 102위에 올라 있어서 수준 차이는 확실히 크게 나는 편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태국이 피파 랭킹이 이전보다 12단계나 많이 올라가 올랐네요. 있어서 네. 예, 사기가 아주 높아졌고요. 네. 반면에 우리 팀은 감독 경질이나 선수 간 다툼 등 내부 갈등이 좀 심화되어 있는 상태라 예,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이 태국 사람들이 조금 좀 더 기대를. 기대를 갖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4월은 네. 3월 26일은 태국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네. 태국이 지금 가장 더워지는 4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기라 그렇군요. 지금 낮 기온이 평균 36도인데 체감 온도는 4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물론 경기 시간은 저녁 시간이라서 낮보다는 낮아지겠지만 네. 습도는 매우 높아서 경기하기가 수월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네, 아무튼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글로벌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와 한국을 오가면서 양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리고 또 다양한 활동 이어가는 분 모셨는데요. 인도에서 오신 니디 아그르왈 씨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온 니디입니다. 네, 너무 미인이 오셔갖고 네. 앞에 더 미인이 계신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민감하게 이 한국 문화를 아주 잘 알고 계시군요. 오래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되셨나요? 한국에 오신 저 지는? 9년 차. 9년 차. 네. 만 8년 꽉 채우시고. 맞아요. 예. 좀 자기 소개를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해주실까요? 네, 저 한국에 온 지 좀 9년 차. 네. 인도 다양하고 막 알면 알수록 다양한 인도에서 왔고요. 네. 한국에 처음 왔던 이유가 한국에 이제 삼성 LG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게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 대비 인도와 한국을 보면 차이가 엄청 크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한국이 작아 보이는데 맞아요. 왜 네. 이렇게 큰 회사들이 한국에서 나왔을까? 막 뭔가 배울 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국에 왔어요. 네. 또 공부도 하시고 MBA도. MBA 하고 그 네. 다음에 사업을 옛날부터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 사업을 하려면 네트워킹이 좀 그렇죠. 중요하고 내 아는 막 사람들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세일즈 매니저로 IT 회사에서 좀 일했다가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 했으니 팀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나라에 진출하거나 전략을 배우고 싶어서 다른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에서 인도 지사장 역할을 2년 좀 넘게 하다가 재작년에 회사 그만두고 이제는 사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좀 네. 내 사업을 하자. 네, 그래서 요즘에 좀 다양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주로 이제 이 사업에선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뭐 없는 거를 만들고 싶다는 거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장 어려운 일을 지금 목표로 잡고 계시는군요. 없는 걸 창조하자. 네, 그래서 최근에 제 친구분과 한글 과자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글 과자. 네, 예전에는 작년에 저희가 네. 한국의 조랑 타일런이 네네네. 이렇게 같이 영어 무리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국의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안 한 게 아니라 자신감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술 마시면 쭈르륵 많이 하잖아요. 머릿속에 다 있는데. 네네. 다 알고는 있어요. 맞아요. 시험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쵸.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깨뜨리려고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뭐 2시간 작년에 구글 for Startups랑 저희가 파일럿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거는 2시간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뭐 네. 네트워킹 뭐 주제가 있잖아요. 뭐 네트워킹 주제가 있거나 프레젠테이션이나 발표 이런 주제가 있으면 약간 액티비티로 모두 사람들이 무조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3시간이나 2시간 동안 영어를 어떻게 뭐 잘하든 못하든 일단 말을 해야 되는군요. 맞아, 영어로만 뭔가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또 막 영어 시간인데 한국어로 하면 레드 카드를 주고 3개 받으면 퇴장시키고 5분 정도 밖에 나갔다가 와야 되고 막 이런 네. 게 좀 시켰거든요. 근데 이러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일러가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라는 약간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가 어렸을 때 ABCD 알파벳 과자를 초콜릿 있었어요. 초콜릿. 그죠? 네, 네. 기억나요. 그죠? 네. 그런 거 그렇게 있었는데 기억 니은 디귿 과자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한국의 한글
과자 있나?라고 찾아봤는데 저희 둘 다 놀랍게도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저도 기억을 떠올려 보니 없네요. 왜 없지? 만들면 되겠다 해서 이제 없는 거를 약간 한번 시장이 있다면 만들어보고 지금은 처음에는 저희 둘 다 메이킹을 못하지만 원데이 클래스를 여러 개 다니면서 메이킹을 직접 수지 과자로 만들었어요. 정말요. 네, 최근에 그래도 반응이 좋아서 네. 뭐 이거 하고 있습니다. 뭐 두 분이 워낙 한국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왜 영어를 안 하려고 하는지 오래 등등. 있었으니까 막 영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친구들의 고민거리나 이런 네, 거를 네. 페인 포인트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를 머릿속에 있는데 왜 말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반대로 저희한테도 왜 한국말 잘해요라는 질문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국말 잘한다는 게 말을 계속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한국인 분들은 미국에 가면 네. 한국인들과 놀면 어떻게 늘겠어요? 어쩌든 계속 해야죠 뭐. 그쵸. 예, 계속 부딪히고 어떻게든 틀려도 뭐 맞아요. 계속 해야죠. 들려도 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인도 사회랑 한국 사회가 좀 예.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경쟁력 좀 심하거나 그렇죠. 네. 남들보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되고 이미지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인도는 그래도 실수를 막 하거든요. 본인이 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한국은 약간 아직은 약간 자신감 더 실어주면 엄청 포텐셜이 많은데 예. 그거를 이끌어내고 싶어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지 말고 맞아요. 계속 시도를 하자. 맞아요. 그러면 그 인도 출신이시니까 인도에서 좀 제일 알리고 싶은 문화는 어떤 거세요? 한국에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는. 인도의 문화라기보다는 네. 인도가 아직은 약간 세상에서 많이 알려주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네. 뭐 TV나 우리가 미디어에서만 보는 거 말고 네. 다른 약간 숨어져 있는 보물 같은 거 있는데 그런 어떤 거 좀 더 걸까요? 알려드리고 네. 싶어요. 그래서 뭐 다음 달부터 저희가 인도 인사이트라는 채널을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나 뭐 사업 관련해서 실패 사례, 아니 성공 사례 이런 거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인도에 대한 그 선입견을 조금만 우리가 있는 거는 맞거든요. 네, 그런 건 네. 다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거 말고도 다른 거 있다. 열린 마음으로 인도를 봤으면 좋겠다는. 많이 알려주실 네. 계획이시군요. 네. 네. 근데 인도가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비건 뭐 채식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맞아요. 인도에 원래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한국에 작년 설문에 따르면 약간 200만 명이 비건이 이미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 왔을 때 저 베지테리언이었거든요. 근데 16년에 한국에 20만 명도 없었어요, 비건이. 맞아요. 그래서 먹을 거 없었으니까 저 어쩔 수 없이 비건 아니게 된 거예요. 지금 고기 먹어요. 고기를 좀 많이 먹죠. 네, 회식할 때도 뭐 맞아요. 삼겹살 뭐. 맞아요. 회사 가서 제가 먹기 시작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 회식 때 니디랑 같이 가야 되는데 니디는 아무것도 먹으니까 어쩌지 이런 게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때 좀 많이 시작했는데 뭐 쌈채소만 드실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저 오자마자 3개월 안에 8kg, 6kg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셨을걸요? 맞아요. 비건. 이제는 좀 많이 나왔고 네네네. 식당도 많이 생기고 이미 있는 식당에도 비건이나 제소 옵션이 맞아요. 생겼고 그게 맞아요. 너무 좋아진 건데 그래서 그 설문에 따라 앞으로 500만 명 정도 베지테리언 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한국은 약간 비건의 역사가 좀 짧잖아요. 그렇죠. 힌두는 힌두교가 좀 많고 힌두교의 개념 중에 힘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이 뜻은 비폭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맞아요. 비폭력적으로 다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자. 그리고 인도 힌두교 안에 옛날에 뭐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아유르베다나 그런 쪽에서 정신적인 헬스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우리가 네이처과 함께 해야 된다. 자연과 함께. 맞아요. 그래서 그런 비건인 아니면 채식주의자가 되는 게 목적이다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멋져 보이려고 비건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신념이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과 정신적으로. 차이점은 옛날에 한국이 이제 농사가 좀 안 돼,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먹을 거 없었으니까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인도는 농사가 잘 됐으니 그런 면도 있고 네.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이유도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브라민이 제일 높았잖아요. 네. 근데 브라민 사람들은 본인이 순결 같은 면을 나는 고기를
고기를 먹지 않는다. 제식만 먹고 내 순결, 퓨어한 소울을 약간 영혼을 가진다 이런 게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그럼 약간 높게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계급들도 다 따라했겠네요. 네, 천천히 따라했죠. 그래서 이게 역사가 좀 길거든요. 그러네요. 비건은 아니고 제식주의자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우유 제품은 먹지만 죽이는 건 계란 같은 것도 안 먹는다. 그리고 뭐 해산물도 다양하죠. 그 맞아요. 채식주의에도 굉장히 다양해서 예. 그러면 이런 거를 제식만 하고 있으면 단백질이나 그렇죠. 다양한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제일 걱정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뭐 단백이 높을까 아니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게 좀 크기 때문에 한국의 인도의 그 역사가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싶은 게 카페를 하나 시작하고 싶어요. 카페, 네. 인도 카페. 그래서 여기에 인도의 고단백질 스낵만 판매하고 나중에 네. 좀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수입을 할 수 있으면 수입을 하고 싶고 네, 저 역시 이 말씀하시는 중에도 막 이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시는 게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해보셨잖아요. 네. 기업 문화도 좀 많이 다른 점들이 있죠. 있어요. 네. 약간 한국에서 네. 인도에 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가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어려워하신 분들도 있고 신기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인도에도 팀이 있고 한국에도 팀이 있으니까 네, 네. 느끼는 점은 무조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네. 편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도의 코스 요리 식당에 우리가 갔는데 네. 그럼 코스가 3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여기 손님이 저는 A 코스에서 이거, B 코스에서 이거, C 코스에서 이거만 만들어서 주세요. 이러면 주세요. 네. 만들어서 해주는데 한국에서 아니야 코스에 있는 것만 가능하고 다른 거는 못합니다라는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주문을 하려고 하지? 그냥 A 코스에 있는 걸로 다 먹지? 저도 한국 사람인가 봐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싶은 거 B 코스도 있고 A 코스도 있는데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이제 그러면 같은 가격에 아니면 조금만 더 줘서 막 할 수 있나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럼 식당도 그거 받아들이고 막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인도 마트 같은 데에 가면 막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사장이 찾아주고 본인한테 없으면 직접 직원이 가서 옆에 있는 가게나 밖에 있는 가게에서 가져와요. 막 이런 편화들이 좀 있고 미팅에서 제일 놀랍게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저는 패키징한 회사라고 생각해봐요, 한국에. 그래서 지금은 4가지 색깔로만 저희가 패키징하고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나는 5번째 색깔이 필요한데 하나만 추가하면 가능한데 왜 안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니까 막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처음에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겠네요. 힘들 수도 있죠. 예. 맞아요. 한국에 처음에 막 하라는 대로만 하고 여기 딱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고. 어려웠어요. 처음에 저희 상사한테 많이 혼났어요. 제가 아니 인터넷에 찾으면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장점은 약간 절제력 도큐멘테이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서류화 많이 하고 문서,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이런 거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편화를 싫어하는 게 좀 있어요. 막 다르게 하면 나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막 계속 일해왔는데 갑자기 다르게 하려고? 왜? 이렇게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장단점이 달라져. 맞아요. 그렇죠. 장단점이 장단점이에요. 엄청 맞아요. 있어요. 왜냐면 네. 문서화를 너무 잘하니까 인도는 문서화를 안 해요. 그래서 뭐 좀 날라고 하면 다 구두로 일을 먼저 하시거든요. 우린 믿을 수 없는데. 그쵸? 구두로만 하면? 그러니까요. 문서를 남겨야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에 가면 무조건 우리가 문서화 해달라고 말을 계속하고 문서를 주면 서류를 주면 그 다음에만 일하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요즘에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투자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인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작년에 인도가 인구가 1위가 됐어요. 예. 그런 부분 그러면 막 그냥 인구로 1위가 된 게 아니라 예. 인도의 젊은 세대가 굉장히 높은 그렇죠.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네. 노동력이 좀 많다. 그래서 인도를 젊은이들이 많다. 맞아요. 아. 인도를 약간 줄 세우면 나이별로 줄 세우면 중간에 있는 나이가 28, 29이에요. 평균으로. 맞아요. 아. 그래서 약간 아직은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네, 부분과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지금 모디 총리가 다양한 정책과 뭐 새로운 폴리시 같은 거를 통해서 인도 메이크 인 인디아를 좀 더 푸시하고 있어요. 뭐 옛날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좀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를 만들고 다른 나라에 또 인도에서 약간 제조를 도와주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책을 많이 바꿔서 지금은 테슬라랑 애플이 다 인도에서 공장을 만들고 있기 시작을 했어요. 네. 뭐 그런 부분과 세 번째는 예전에는 인도 인재들이 밖에 나갔어요. 왜냐면 인도에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커질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다 느리고 시간 오래 걸렸는데 최근에 지난 4, 5년 동안 그 정책이 좀 바꿔가지고 인도에서도 기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스타트업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인도에 많이 남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유니콘 회사가 120개 정도 나왔어요. 이게 기록을 와 이렇게 할 정도 많이 진짜.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인도가 앞으로 이렇게 큰 속도로 빠른 속도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 그렇죠.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인도 뭐 한국 양국에서 활발하게 앞으로도 계속 활동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꼭 하고 싶은 일, 꿈이 있으시다면? 저는 인도가 한국을 약간 연결을 시키고 또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어요. 뭐 인도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반대로 한국이 빨리 인도에 가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도에 정말 시장이 넓게 있으니까. 맞아요. 아직 한국에서 인도 시장이 어렵다는 그 개념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거를 좀 더 제가 좀 좀 연결을 잘 해주시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쉽게 좀 잘 인도에서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디 씨가 정말 한국어를 잘하실 수밖에 없었다. 오늘 짧은 시간 만났지만 말씀 너무 잘해 주셔갖고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았네요. 인도 출신 리디 아그르왈 씨와 함께 오늘 글로벌 이슈 문화 초대석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시사 채널 KBS 1라디오가 믿고 들을 수 있는 채널로 자리매김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전종철 기자 진행의 전격 시사. 평일 저녁 5시 5분 김용준 기자 진행의 뉴스레터 K.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